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테슬라는 한 방이 있네요. 한 방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테슬라가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 이게 계속 이게 좀 지지부진하더니 네. 아유, 우리 투자자 테슬라 투자자분들을 참 웃게 만든 주가의 전 상승. 세계 개인 투자가들이 제일 선호하는 주식이 개별 주식은 테슬라죠.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보여드렸는데요. 네. 일주일 단위로요. 지난 9월 7일까지의 일주일 동안에 미국에서 개인 투자가 제일 많이 산 주식이 1위는 뭔지 매번 똑같습니다. 제일 많이 산 주식 S&P 500입니다. 그건 이제 미국 개인 투자를 꾸준하게 저축삼아서 적립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웬만해서는 순서가 안 바뀝니다. 1위가 S&P 500, SPY, 두 번째가 QQQ거든요. 3위도 거의 잘 안 바뀝니다. 이번에 3위도 테슬라, 4위가 애플, 5위가 엔비디아. 네. 그래서 거의 순서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테슬라에 대한 그만큼 선호도가 높은 건 사실이죠. 사실 오늘 잠시 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아담 조나스라는 사람이 이제 $400를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테슬라는 진짜 진심인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테슬라에 또 진짜 진심인 일단 그 레노스타마가 이렇게 썼어요. 자기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월가의 애널리스트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도 일을 그런 거 좀 하지만 네. 왜냐하면 그중에 단 한 명도 테슬라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자기 너네들 보기에 테슬라 몰라 아 이거예요? 그런 거야. 근데 이번에 보면 이제 이해를 했다. 아. 이해하는 층 하나 나타났다. 그렇지만 한마디 더 했죠. 그래도 완벽하게 Not enough. 그런 거죠. Not enough라는 말을 싹 했고요. 또 반대로 테슬라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은 이건 지금 닷컴 버블의 최고의 어떤 버블의 레포트가 나왔다. 그런 주장도 있다는 것도 정반대네요. 그래서 정반대 시각도 있다는 것도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튼 좀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테슬라는 10.1%가 일단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모건 스탠리는 목표가가 $400가 일단 제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기술주 반등을 주도했고 또 하나가 이제 애플인데요. 아이폰 15의 발표가 D-1 지금 한 오늘 20시간밖에 안 남았죠. 밤 사이에 네, 하는 그렇죠. 거죠? 그것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여튼 사고 싶어. 사시면 되죠.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근데 고민돼요. 그냥 좀 더 저렴한 이제 14가 저렴해질 거 아니에요. 지금 몇 쓰시는데요? 저는 예전에 11 쓰고 나서 아이폰 안 쓰다가 삼성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다시 아이폰 쓰고 싶어가지고. 사시면 되죠. 천하의 여덟이니까. 저는 굉장히 고민합니다. 네, 제가 뭐 저들을 간섭하는 지인도 없는데 전 지인 뭐 사과라도 꼭 사야 돼 그러면 네 그러면서 또 미루고 그러면서 3, 4년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대 지수가 이틀째 동반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화면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레포트가 40페이지짜리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40. 네, 전체에서 40페이지인데 제가 핵심만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지금 테슬라의 소위 모조라는 거죠. 도조죠. J에서 도조인데 지금 이게 그 매수견으로 올리면서 $400 그래서 탑픽을 제시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 아담 조나스가 지난 6월 22일 날이요. 6월 22일 날 매수해서 중립을 내렸고 목표 주가만 200에서 $250 올린 적이 있는데요. 네. 그다음에 계속 중립 유지하고 목표 주가 바뀐 적이 없는데요. 이번에서 $400를 급 상향시켰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사실 네. 보통 제가 오후에는 안 바쁜데 어저께 이거 때문에 엄청 바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미 어저께 한 2시에 다 정리해서 넣어놨어요. 카페에. 네. 이거 대부분의 유학한 것도 올려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면 카페에 들어가서 보시면 웬만큼 제가 자세히 다 정리해놨고 일단 참고하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테슬라는 주가가 11%나 급등했고요. 그 모건 스탠리 가격을 보면 지난 금요일 기준을 보면 지금 이게 6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거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게 이제 핵심만 보면 지금 테슬라란 거가 이제 자동차 플러스 테크 기업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 뭐 당연한 거 되겠고 여기에는 거기다가 플러스 모빌리티 플러스 소위 네트워크 서비스까지 이번에 같이 가면서 그럼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해서 모빌리티 플러스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거 우리 흔히 얘기해 클라우드 얘기하면 사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그대로 해놨으니까 이거 뭐 그 번역기를 돌린 것까지 해놨으니까 보셔야 되겠고요. 이번에 왜 이렇게 늘어나냐면 이번에 그 소위 이 도조 슈퍼컴퓨터의 시장 가치를 $5천억 추가될 수 있다는 얘기합니다. $5천억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늘어나니까 목표 주가 이렇게 올렸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딱 자세히 보시면 얼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현재 $250의 기존의 목표의 주가에 형성되는 단위거든요. $250인데 거기 보면 모빌리티를 쉽게 해서 로보택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보택시가 한 $80에
정도 가치, 그리고 네트워크 서비스의 가치가 한 $60 해갖고 이게 $400 가치는 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애널리스트나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피 몇 배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걸 다 근거를 갖고 부분별로 모아서 서메이션 합을 해서 나온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이 오른쪽은 이 도조랑 기존의 GPU가 어떻게 차이 나고 얼마나 더 좋은지를 얘기하는 거죠. 좋다고들 얘기하는 것들 네.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빠르면 이제 올해 말 내년부터 해서 완전 자율주행 돼 갖고 로보택시까지 돼 갖고 뭐 한다 뭐 그런 등등 얘기하는 거고 이 사용 범위가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확산돼 갖고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뭐 이런 세계를 가는 거죠 지금이야. 그래서 이 그림만 보시면 이게 하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을 확산된다 하는 거죠. 꿈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보시면 이거를 보면 2024년, 2025년, 2026년에 왜 이렇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자동차 한 대 판매당 얼마를 벌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매당, 판매 대수당 얼마 뭐 이런 것들을 월 얼마를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벌 수 있는 건지도 다 분야별로 해놨었고 제가 오늘 해놓은 거는 어저께 제가 올려드린 거 핵심만 지금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좀 나중에 천천히 읽고 잘 아시는 분 궁금하신 분은 카페에 들어와서 좀 더 자세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제 모건 스탠리 아담 조나스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이 예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얘기를 하면 그 내용을 까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까는 사람이 있어요. 비판하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쁜 건데 아담 조나스도 욕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왜요? 오늘도 보면은요. 왜 지난 6개월 딱 3개월도 전에는 왜 매수해서 중립을 바뀌었냐. 근데 이번에 왜 올렸냐는 건데 이번에 대표적인 건 2019년 5월인데요. 네. 5월인데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8년 그때 그 대마초를 피웠잖아요. 팟캐스트 하면서. 그래서 이제 엄청 비판을 받았고 이때가 2019년이면 2020년 좋아지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돈도 없었고 막 떨릴 때 그리고 막 테슬라가? 외부에서도 돈을 계속해서 증자받고 뭐 이럴 때였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 언저리가 바로 그 일론 머스크가 팀 쿡한테 이메일을 보냈다는 때죠. 훗날 알려진 거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하영님 우리한테 투자 좀 해라.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인수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답장도 못 받았다. 네, 그때 언저리라고 좀 추정하는데 그때 얘기했던 거 이거죠. 5월인데요. 테슬라가 그 당시 가격 $10니까 그 당시 제 기억에는 $200 언저리였거든요. 주가가 지금 이거 $10까지 떨어지다고 경고를 했던 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생각했었던 애널리스트가 네, 근데 이분이 언제 바꿨냐면 2020년 말에 바꿨어요. 실적이 좋아지고 네, 그래서 나서 이제부터 올라주면서 이제 의견을 바뀌었고 자기가 틀렸다는 얘기했고 네. 엄청 좋게 하다가 올해는 또 이제 중립으로 내렸던 분인데 네. 여하튼 뭐 이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각자 자유지만 저는 성격이 그 증권회사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을 만날 거 아닙니까 제가. 네. 그래서 보면 나 쟤 때문에 손해났다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봤거든요. 어디 가서 저 사람 때문에 돈 벌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혼자 얘기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떨어졌다는 얘기하고 비판하는 거는 그냥 수만 대로 돌아다닙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분도 욕 엄청 먹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레포트의 내용, 그 사람이 어떻게 시각 그런 것들을 꾸준히 전 계속 보죠. 근데 저는 이 사람을 한 7, 8년째 보고 저는 이분의 아담 조나스의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저는 우주항공에 대해서는 이 사람 거를 엄청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 한 풀 레포트 2, 3년에 한번 쓰거든요. 우주항공에 되면 진짜 엄청 해박한 지식을 잘합니다. 이분은 뭐 목소리도 좋고 영상도 찾아보시면 있을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다 존경하는 사람인데 어찌됐건 이런 말도 했던 사람이고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제가 참고로 힌트를 드리면 우리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애널리스트들 저 사람들 평가를 누가 하냐. 평가는 네. 어디서 하죠? 우리나라 그냥 언론사에서 하죠. 언론사 몇 군데에서 베스트 애널리하고 상 주고 그런 거 끝나잖아요. 네. 근데 어디 그런 매체에서 그 사람의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미국은 진짜 대단한 거가 제가 특정 사이트는 말씀드리기 그렇게 하지만 딱 보면 한 12개월 후에 목표 주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을 그걸 갖고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뭐 1,000명, 2,000명에 보면 랭킹이 딱 들어가는데 이분은 지금 그 자동차 업계에서 보면 중상 정도의 아, 그렇게 높진 않네요. 중상 정도의 적중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동차 쪽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있다. 예, 보시면 그 특정 사이트 여러분 검색 조금 해보시면 네. 딱 있습니다. 그건 유료 버전까지 들어가야지 랭킹이 딱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무료 버전까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미국은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시면 랭킹도 다양한 다 있다. 데이터들이. 그런 걸 집계해서 발표하는 데들이 다 네.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과 또 도조 슈퍼컴퓨터 도조에 대한 호평으로 모건 스탠리 쪽에서 얼마나 또 호평을 했는지 내용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애플. 네. 애플은 이제 강보합 정도로 네. 됐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은 뭐 이 가격보다는 내일 발표될 거 아이폰. 아이폰 15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보시는 방법은 다들 아시죠? 유튜브 애플 공식 채널에서 하겠고요. 또는 애플 TV 보시는 분 계시잖아요. 애플 TV에서 스트리밍 바로 합니다. 새벽 2시에 하네. 왜냐하면 서부에서 오전 10시거든요. 서부 10시면 미국의 동부 1시, 우리나라 보면 오전 2시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새벽 2시에 밤새워서 보신 분 있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아침에 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서 저희가 또 확인해 드릴 테니까. 근데 좋아하시는 분 많이 보신 분 있죠. 이거 보시면 이거 아마 이런 거는 또 그 동시 통역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 맞아요. 우리나라 또 유튜버 분들이 열일하시겠죠. 대단해요. 이거 네. 재밌죠. 뭐 재밌는 거 많이 있고 영상도 보여주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 계시고 저는 네. 항상 보면 요약된 거 보죠. 저도요. 네, 요약된 거 보는데 하여튼 이런 거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문제는 이제 주가잖아요. 주가. 그쵸. 예, 주가인데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애플은 대부분 떨어졌다는 겁니다. 발표하는 날. 발표하는 날은 항상 당일에? 2007년에 첫 작품이 나왔잖아요. 첫 제품이 나오고 네. 나서 오른 건 달랑 4번밖에 없습니다. 달랑 4번이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 3년만 보면 2020년에는요. 2.6%가 떨어졌고요. 이게 뭔가 실망감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 건가요? 이거는 함부로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17년 동안 쭉 있어 왔기 때문에 네. 그냥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죠. 그냥 그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굳이 이유를 따질 게 없고 네. 떨어진 날이 많았다는 거가 팩트죠. 네. 물론 거기 실망감도 있었죠. 근데 실망감은 누가 있냐면 한국 언론이 실망했죠. 한국 언론이 실망했죠. 보통 실망한 분도 별로 없죠. 언제는 기대를 했었나요? 뭐 언제 저는 한국 언론이 됐건 이런 쪽에서 애플의 신제품 나올 때 진짜 혁신적이다 최고라고 얘기한 거는 첫 해 빼놓고 못 봤어요. 네, 본 적이 없습니다. 2021년 0.96%가 떨어졌고요. 작년에도 1.1%가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떨어진지 이유는 다 있죠. 말씀하신 거가 그렇게들 쓰지만 저는 그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되겠고요. 네. 최근 20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이거는 최근 20년 동안에 1월, 2월, 3월, 4월부터 해서 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통계를 다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무슨 야후만 들어가도 애플의 최근 20년 동안 주가를 일일 주가를 다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네. 받으면 엑셀로 다운받으면 여러분 그리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칼레면 그리겠죠. 근데 이런 차트가 별로 없죠. 이렇게 우상향을 꾸준히 하는 차트는 정말 우리나라도 어렵죠. 삼성전자를 그릴 수 있고 코스피를 그릴 수 있죠. 코스닥 그릴 수 있지만 재미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미국은 다 그릴 수 있고 여러분들 영어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애플 시즈넬러티라고만 치시면 첫 번째 나온 사이트가 이겁니다. 저렇게 구글 검색을 하면 저렇게 나오나요? 네, 이건 사이트 이름인데 사이트 이름 티프가? 외울 필요도 없어요. 다시 한번요. 나와요? 애플 시즈넬러티라고 치면 네. 첫 번째 나오는 사이트가 여기입니다. 똑같이요. 네. 엔비디아 시즈넬러티. 그럼 저렇게 또 나오는군요. 똑같이요. S&P 500 시즈넬러티, 나스닥 시즈넬러티 다 나옵니다. 다 나와. 그래서 요거 딱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친절한 게 최근에 20년이 나오는데 이 사이트가 이것까지 보여줍니다. 최근 20년 동안 월별로 상승률 그리고 상승 확률이 나옵니다. 9월 달은요 평균 0.4%밖에 안 올랐고요. 상승 확률은 4.5%, 45%. 그래서 5대5가 안 되는 달입니다. 5대5. 5대5가 안 되는 거는 1년 12달 중에 딱 6월이랑 9월밖에 없어요. 평균적으로 12월이 0.3%인데 12월은 그래도 상승 확률이 50%가 넘었어요. 55%. 1월은 보합, 6월은 플러스 0.3%. 그래서 주가 이렇게 돼요. 반면에 9월을 이렇게 견디시면 10월, 10월, 11월 또 상당히 좋았던 기억이 있죠. 10월에는 상승 확률이 여름 80% 상승 확률이고 상승률 6.7%. 11월이 2.9%. 그래서 항상 보면 9월에 샀다가 미리 샀다가 이제 물리신 분이 계시고 속상해하신 분들이 오히려 돈을 벌었죠. 9월에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하면 10월에 통계적으로는 수익을 볼 수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금융시장 동향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네. 유가는 살짝 살짝 쉬었죠. 예. 이틀 또 약간 올라가더니 약간 쉬는 네. 그 정도 흐름을 보여줬는데 여전히 유가는 금리 달러와 더불어서 지금 미국 시장에 불안 요인에 틀림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10년물 금리는 또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4.29%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죠.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는 또 올라가는데 오늘 또 약간 반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금리는 좀 올라가면서 또 4.3%에 완전히 붙어버렸거든요. 네. 그렇지만 또 달러는 조금은 또 내려가는 그런 좀 약간은 다행스러운 모습. 그렇지만 이 달러 자체가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달러의 기조가 꺾였다고 얘기하기는 지금은 없죠. 지금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그래서 지금 달러는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금리나 달러는 지금 시장에서 마이너스 요인임에 틀림없고 특히 금리도 금리지만 달러는 큰 마이너스 요인임에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끝났지 않았습니까? 3분기 실적 시즌이 오고 3분기에 대한 얘기 나올 때마다 특히 기술 기업들, 테크 기업들 그리고 특히 테크 기업 중에서 빅테크들 있잖아요. 빅테크들은 달러가 엄청나게 마이너스 요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지금 뭐 중국에서도 위안화 같은 거 날아가고 있잖아요. 위로 치솟고 있잖아요. 당연히 테슬라의 수익성이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달러의 요인만 보면 마이너스 요인이거든요. 마찬가지죠. 원화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결국은 달러가 올라가는데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거의 없다. 그래서 달러가 여전히 시장에서 전 가장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요인을 딱 하나만 꼽는다 그러면 달러죠. 왜냐하면 이익 변수 이런 것들은 이익은 3개월에 한 번씩 나죠. 물론 전망은 계속 바뀌지만 3개월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잖아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다 3개월에 한 번씩 보잖아요. 근데 지금 달러라는 것은 원달러나 미국 달러, 달러 인덱스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시시각각으로 리얼타임에 보실 수가 있단 말이죠. 네이버만 다 나오잖아요. 지금 달러 이런 것들, 원달러 이런 것들. 그래서 전 달러가 지금 시장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위험이 상당히 커져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뭐 오늘은 테슬라니까 기분 좋아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매우 유의해야 될 시기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어제 말씀해주셨던 그 AAR 에어 자료도 있는데 내일 요거 좀 소개해 주시죠. 그건 내일 오늘 시간 안 해갖고 제가 내일 그 AR은 애플 끝나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거 좋은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컨텐츠도 기대해 주시고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 최근에 보이스 피싱이 다시 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전화 받으면 뭐 저야 워낙에 이제 시장 얘기 쭉 돌아가는 거 보니까 뭐 이상한 소리 하네 하고 전화를 끊지만 이게 요새는 굉장히 교묘하게 나의 뭔가 개인정보도 더 많이 알고 있고 해가지고 이제 뭐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스 피싱에 수치말로 낚인다라고 합니다.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금감원이 보이스 피싱 사례를 실제 상황처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이버 체험관을 현재 온라인에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네이버 검색창에 보이스 피싱 사이버 체험관 이렇게 검색하시면 관련 사이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아유 난 당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셔서 안 하실까 봐 좀 작은 설문도 많이 준비해 놨다고 하는데 뭐 커피 쿠폰뿐만 아니라 갤럭시 워치, 에어팟 프로 이런 것들을 주는 또 이벤트도 9월 26일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요. 한번 체험해 보시고 부디 보이스피싱은 절대 당하시지 않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